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 자, 이 책은 왜 잘 나가는지 왜 못 나가는지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베스트셀러의 이제 동향을 살펴보는데요. 베스트셀러 리뷰. 오늘도 인터파크의 주혜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출판계 민영 기자 주혜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사를 빠뜨렸군요. 네. 출판계의 엄청 민영 기자. 물론 계시겠지만 또 뭐. 아니 그런 얘기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출판계의 민여 기자, 인터파크 주혜진 기자와 함께하는 베스트셀러 리뷰. 오늘도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굿북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신다라고. 독자들에게 좋은 책을 좀 쉽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인터파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고, 첫 번째 MD 선정, 두 번째 독자 투표, 세 번째 전문가 선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제로 이제 가져오신 내용을 보니까 이제 독자 투표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50권이었던 MD들이 선정한 50권이었던 책에서 2차 필터링을 통해 이제 선정된 20권의 책에 대한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쭉 한번 제가 볼게요. 22회 러셀 서양 철학사 을류문화사 대표님이 정 대표님이시죠? 잘 계시죠? 네. 이 책이 어려운 책 아닙니까? 예, 엄청 두꺼운 책이고요. 그러니까 예, 정말 소위 책 보는 사람들한테 책장에 한 권씩 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는 예. 그 필독서 중에 하나 중에 하나인데 다시 책으로 메리언 울프. 네. 이게 지난주에 이제 소개해 주셨던 맞습니다. 최종 선정된 3권 중에 독자 투표에서는 17위가 있는데 이제 전문가 투표에서는 3권에 들어갔으니까. 14위가 메이븐에서 나온 이근호 작가의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우리 사회가 이제 오래 살긴 사나 봐요. 이런 책들 굉장히 이제 서점에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제 실버 세대들을 위한 책들도 많이 출간되고 있는 추세예요. 10위는 기자님이 좀 소개해 주시죠. 10위는 화제색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서평이 달렸는데, 밤새울 각오를 하고 펼쳐야 할 너무나 잘 쓴 숨막히는 소설. 안 읽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출판사의 어떤 홍보 카피도 국제적으로 다 똑같아. 그러니까 잡으면 못 논다. 맞아요. 그렇네요. 그 얘기잖아. 펼치면 밤새야 된다 이런 거잖아. 뭐 좀 획기적인 거 없을까요? 뭐 이 책을 덮는 순간 당신은 책을 읽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다. 그것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본 것 같은데요? 어디서 보셨어요? 저 많이 본. 정말요? 뻔한데요. 8위가 다산북스에서 나온 줄리언 반스의 또 이따위 레시피라니. 제가 지난주에 작가님한테 뺏었죠. 맞아요. 진짜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6위는 너를 만나 삶이 만나 에세이집인데요. 작년 최고 인기 도서가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그런 책이 있었어요.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 곰돌이 푸의 생각처럼 이제 에세이를 맞습니다. 써내. 에세이로 풀어나가는 책인데, 이것도 약간 돼지 캐릭터예요. 그리고 2위가 나무의 철학 출판사에서 낸 그 찬란한 빛들 모두 사라진다 해도 라는 책인데요. 이 저자가 줄리 입 윌리엄스라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사연이 있는 게 어린 시절부터 맹인 수준의 시력을 갖고 이제 살아오신 거예요. 37살의 나이에 암 판정을 받았는데 장애를 극복하면서 이제 불굴의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삶의 흔적이나 또 뭐 생에 대한 사색 같은 것들을 책을 통해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위에는 21세기 북수에서 낸 글배우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 라는 책이 독자 선정 22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굿북 프로젝트 인터파크에서 진행한 그 프로젝트에서는 3권의 책을 이제 최종 선정했는데, 그게 바로 자, 이 3권의 책을 이제 선정하신 분이 전문가 3분 판정단인데, 이 분들 중에 한 분을 좀 모시고요. 이 굿북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전화를 연결해서 김성신 출판 평론가와 제가 뺏어간 책인 또 이따위 레시피라니 를 선정하신 분인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김성신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파크에서 이제 진행한 이 굿북 프로젝트에 이제 최종 심사 이제 3인의 한 분으로 참여를 하셨는데요. 먼저 소감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 굿북 프로젝트의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고, 또 어떤 의미로서 또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 굿북 프로젝트는 이 집단지성,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함께 읽고 공유할 만한 그런 가치를 찾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김성민 평론가님께서 고르신 책이 이 줄리언 반스의 또 이따위 레시피라니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좋은 책이라고 했을 때의 어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책의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사실은 그 이미지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책처럼 느껴지거든요. 약간은 좀 인문학적인 어떤 지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삶을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되는 어떤 해안,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주 딱딱한 글자로 있어야지만 소위 전문가들은 좋은 책이라고 선정할 것 같은데 이 책은 사실 굉장히 경쾌한 책이라 말하자면 아주 엄숙한 클래식을 기대했다가 경쾌한 로큰롤 음악을 듣는 그런 기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이라는 것에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라면 또 다른 책을 읽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책,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네. 질문을 만들어주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이 줄리안 반스의 이타의 레시피라는 책은 저는 정확하게 부합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질문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의 모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책 읽기는 쾌락이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는데 바로 그 흥미롭고 재미있는 읽기를 마치고 나면 심지어 생각마저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네. 요즘에 뭐 출판계가 불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 열심히 책을 만드는데 또 한편에서는 독자들은 또 좋은 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격차를 좀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은데요. 가령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찾기 어려운 것은 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좋은 책이 뭐가 있나? 이걸 좀 불러보기에는 사실 오프라인 서점보다 아직은 훨씬 불편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 서점의 북큐레이팅 기능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인터넷 서점의 앞으로의 진화 방향은 바로 이 책의 발견성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단순 쇼핑몰 이런 기능에서 벗어나서 독서와 지성을 위한 어떤 문화 커뮤니티 이런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굿북 프로젝트, 저는 이런 서점의 진화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서 기획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론가님. 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좋은 책 한 권만 있다면 마지막으로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 인생의 책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책은 필립 아리에스의 죽음 앞의 인간. 죽음 앞의 인간. 네, 그 인간의 죽음에도 역사가 있었고 죽음에 대한 인식, 또 태도 여기에도 아주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 이것을 정말 방대한 사료로 입증하는 그런 문서인데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도덕이라면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사유할 때 비로소 도덕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죽음 앞에 인간이 딱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인식하는 그런 태도에 관한 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꼭 한 번은 읽어봐야 할 책으로 권하고 싶은 책, 바로 필립 아리에스의 죽음 앞에 인간입니다. 네, 몇 페이지짜리입니까? 1000페이지가 조금 넘습니다. 평론가님 미워요. 숙제를 또 하나 던져놓고.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괜히 연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인생 숙제를 남겨주시고 호련히 떠나셨습니다. 자, 베스트셀러 리뷰 주혜진 기자와 함께 또 김성신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민영 기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원의 게으른 책 읽기 이제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앞서서 김성신 평론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전에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그래요. 한 상점에 올리브 오일을 한 12종류 정도 가지고 있는 상점이 있고 올리브 오일이 한 100여 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는 상점이 있었는데 막상 매출은 12가지 정도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 상점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이요, 보기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선택에 장애를 겪게 되고 결국은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책장에 있는 책이나 서점에 있는 그 책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많은 책에 압도당하게 되면 내가 평생 열심히 읽어봐야 저 책을 다 못 읽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독서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저희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많은 책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행복하고 즐거운 책 읽기의 쾌락 포기하지 마십시오. 게으른 책 읽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